저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두 아이를 둔 엄마이기도 합니다. 사실 전 얼마 전 저에게 있는 줄도 모르는 가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희 친할머니 말이에요. 어린 시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보육원에 맡겨졌던 저는 알고 보니 할머니라는 가족이 있었더라고요. 하지만 할머니를 만나기까지 전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제가 믿고 의지했던 남편놈에게 큰 배신을 당했으니까요. 언제는 저밖에 없다던 인간이 저를 배신하고 회사 여직원과 바람이나 저와 아이들까지 버리고 집을 뛰쳐나갔던 것입니다. 그때 느꼈던 배신감과 분노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죠. 하지만 개만도 못한 남편놈의 인간 같지 않은 행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놈과 이혼 후 제가 잘 살게 되자 저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찾아와서 협박까지 했던 사람이니까요. 물론 그 덕에 남편놈은 쫄딱 망하고 말았지만요. 사실 저의 인생은 어린 시절부터 기고했습니다. 전 어렸을 때 제가 행복한 아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부모님은 작은 어촌마을에서 어부 일을 하셨는데 그만 배를 타고 나가셨다가 돌아가시고 만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전 고아가 되고 만 것이죠. 처음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나는 게 꼭 꿈을 꾸는 것 같았죠. 당장이라도 집 대문으로 부모님이 웃으면서 들어오실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다가 부모님의 시체도 못 찾은 채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부모님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고 그제야 더는 부모님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보육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고아여서 저를 돌봐줄 부모님의 형제나 친척들이 없었으니까요. 아빠에게는 그래도 할머니가 계셨다고 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보육원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저의 남편이었습니다. 보육원에 들어와 적응 못하는 저를 남편이 곁에서 많이 도와주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남편을 친구나 오빠처럼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 보육원을 나와 서로 연락하고 지냈던 저희 두 사람. 어느덧 이성의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남들보다 이른 나이인 21살에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죠. 보육원에서 워낙 외롭게 지내다 보니 행복한 가정을 꾸려 하루라도 빨리 가족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은 똘똘 뭉쳐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은 의류 사업에 관심이 많았는데 나중에 돈을 벌어 인터넷 쇼핑몰을 여는 게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남편의 꿈을 응원해주며 특수청소 일을 하며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몸이 고되긴 했지만 열심히 일한 만큼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2년 정도 일을 하고 나니 남편이 쇼핑몰을 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꿈에 그리던 쇼핑몰을 열게 되었고 전 남편 일을 도우며 함께 낮에는 청소 일을 하고 밤에는 쇼핑몰을 운영하며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정신없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며 일하다 보니 남편의 회사도 자리를 잡으며 쇼핑몰이 대박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는 남편 일을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제야 남편도 기뻐하며 곁에서 무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응원해주던 저에게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기쁜 소식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바로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러자 남편은 뛸 듯이 기뻐하며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자기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빠가 되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아. 내가 잘 된 것도 이렇게 아빠가 된 것도 전부 당신 덕분이야. 당신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도 안 가. 앞으로는 내가 고생 안 시키고 행복하게만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 행복하게만 살자. 아니야. 당신도 열심히 노력했잖아. 나도 우리 아이 생기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다. 당신 말대로 우리 지금처럼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자. 내가 약속할게. 절대 당신 울게 하지도 않을 거고 고생도 시키지 않을 거야. 나만 믿으라고.
그래서 그때 저는 남편 사업을 도와주던 일을 정리하며 집에서 저희 아이와 만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장밋빛 인생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앞으로는 어떤 아픔도 없이 행복한 나날만이 제 앞을 기다리고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전부 저의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세상에 둘도 없는 쓰레기로 변할 줄은 그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첫 아이가 8살이 되었을 무렵이었는데 남편이 쇼핑몰을 오픈했을 때부터 오랜 시간 저희와 같이 일했던 저와 친하게 지내던 직원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던 거예요. 사모님, 큰일 났어요. 김 팀장 큰일이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설마 했는데 이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연락드린 거예요. 사장님이 회사 직원이랑 바람이 났다고요. 우리 남편이 바람이라니? 그 순진한 사람이? 사모님 진짜라니까요. 사장님이 아는 사람이라면서 3년 전에 새로운 여직원 하나를 뽑아서 데리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두 사람이 서로를 대하는 게 야리꾸리한 게 처음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그래도 처음부터 사람을 의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두고 보자 하는 심정으로 지켜보게 되었는데 두 사람 하는 짓이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여직원이 무얼 하든 사장님은 그 여직원만 끼고 돌고 게다가 그 여직원도 사장님 등호에 없고 지가 무슨 회사 사장님 와이프라도 되는 것처럼 옆에 착 달라붙어서 직원들에게 명령질하고 갑질하고 그것 때문에 회사 관둔 직원이 한둘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사람 바람난 증거만 잡으면 사모님한테 말씀드리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아주 딱 걸렸지 뭐예요. 저번에 재고 확인을 하고 창고 안에 들어갔더니 제가 온 것도 모르고 둘이 좋아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핸드폰으로 사진이랑 동영상도 찍어놨어요. 지금 보내드릴 테니까 사장님이 보고 확인하세요. 사모님, 마음 잘 진정시키고 멘탈 관리 잘 하셔야 해요. 전 여직원이 보내준 증거들을 보고 충격을 받고 말았죠. 정말로 여직원이 보내준 사진이랑 동영상에는 남편이 상간녀와 바람 피운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으니까요. 둘이 꼭 붙어서 껴안고 있는데 순간 억장이 무너지면서 제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았죠. 사실 요즘 들어 남편이 가정에도 소홀해지고 저를 대하는 행동도 이상해져서 의심을 하고 있었지만 저의 설마 했던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이죠. 제가 이런 놈을 위해 아등바등 살았나 싶은 것이 지금까지 희생해 살아온 시간이 너무너무 아깝고 한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전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따지고 결판을 지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남편 놈이 저에게 먼저 폭탄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깔끔하게 이혼하자. 더는 당신 얼굴도 지겹고 서로 사랑이 식은 마당에 우리가 같이 살 이유는 없잖아. 대신 양육권은 당신한테 줄 테니까 아이들은 당신이 키워. 난 우리 은수랑 살려면 아이들이 방해가 될 것 같거든. 나 오늘 밤 비행기로 은수랑 해외로 여행 가기로 해서 바빠서 이만 가볼게. 너 미쳤어? 해외여행? 지금 바람까지 피워서 집안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지금 상간이랑 여행 간다는 말이 나와? 그것도 네 집사람 앞에서?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떻게 부모가 자식까지 버리고 나갈 생각을 해? 내가 네 놈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희생하고 살았는데. 진짜 그놈의 생색은 초반에 조금 도와준 거 가지고 아직도 우려먹네. 그리고 너만 고생했어? 자식 새끼 먹여 살리느라 나도 고생했어. 그러니까 우리 오늘로 모두 깔끔하게 끝내는 거다. 난 앞으로 나가 살 테니까 찾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웃기고 있네. 누구 마음대로 깔끔하게 끝내? 니놈이 바람 피운 순간부터 이미 더러운 똥물이 된 걸 어떻게 깔끔하게 끝내? 나는 이혼 못 해주니까 어디 그 더러운 잡것이랑 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봐. 어차피 귀책 사유 있는 니놈은 법적으로 나한테 이혼 요구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너무 화가 나 남편 놈의 멱살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 나쁜 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만두지 못하겠어? 이 여자가 정말 미쳤나? 남편은 제 손을 뿌리치며 저를 밀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방에서 자고 있는 줄 알았던 아이들이 거실로 뛰어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희 첫째며 둘째며 할 것 없이
어린 고사리 손으로 남편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그만해! 왜 엄마 괴롭히려고 그래요? 아빠가 뭔데 우리 엄마 못살게 괴롭히냐고요? 아빠는 아빠 많이 아빠. 그런데 다음에 벌어진 일은 더욱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남편이 자기 멱살을 잡고 있던 저와 아이들을 동시에 밀쳐버린 것입니다. 저와 아이들은 힘에 밀려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고 아이들은 아픈 것보다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이들을 건드리는 것을 본 순간 저는 꼭지가 돌고 말았죠. 그 누가 되었든 내 새끼를 건드리는 것들은 결코 용서할 수가 없었거든요. 더욱이 아이 아빠라는 인간이 그런 짓을 벌이자 용서고 뭐고 할 것도 없이 제 몸이 먼저 나갔습니다. 전 벌떡 일어나 남편놈의 머리채를 잡고 미친 사람처럼 흔들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봐도 저 자신이 제정신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이 쓰레기 같은 놈! 네 놈이 뭔데 내 새끼를 건드려? 내 새끼 건드린 놈은 누가 되었든 절대 용서 못해. 내가 다 죽여버릴 거라고! 당신 왜 이래? 갑자기 무섭게 왜 이러냐고! 제가 눈이 돌아간 모습을 처음 본 남편은 겁이 났는지 그대로 제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듯 줄행랑 쳤습니다. 저는 맨발로 뛰쳐나가 남편놈을 다시 잡아올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분노한 것도 잠시. 놀라서 울고 있는 아이들을 보자 전 바로 정신을 차리고 아이들에게 바로 달려가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아빠 미쳤나 봐. 아빠가 이상해졌어요. 아빠 미워. 이제 우리 아빠 아니야. 괜찮아. 우리 아기들. 엄마가 곁에 있잖아. 괜찮아. 남은 저희 세 식구는 서로 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전 그날 결심했죠. 쓰레기 같은 남편놈을 제가 버려주기로요. 그날 아이들과 함께 보란듯이 잘 살겠노라고 맹세를 했어요. 아직 어린 8살 된 아들과 6살짜리 딸을 버리고 간 그 인간을 더는 아이들 아빠로 인정해주지 않기로 한 것이죠. 저런 인간을 아이 아빠로 계속 둔다는 것이 아이들을 더욱 불행하게 할 거라는 느낌이 확 들었거든요. 이제는 남편놈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며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제가 봐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놈은 끝까지 쓰레기처럼 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종 못할 최악의 인간이었죠. 제가 남편놈에게 핸드폰 문자로 이혼을 할 거라고 통보하며 이혼 소송을 해 재산도 제대로 분할받고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까지 받아낼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자 제 문자에 온 남편놈의 답장은 정말 기가 막혔던 것이었죠. 잘 생각했다.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 깔끔하게 갈라서자고. 그런데 이걸 어쩌나? 너한테 분할해줄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털이라 당신한테 줄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재산 분할해서 돈 받을 생각은 꿈도 꾸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이미 남편이 쇼핑몰을 하며 얼만큼 돈을 벌었는지 저도 대충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어 재산 분할을 하려고 하자 진짜 남편에게는 돈이 없었던 겁니다. 남편놈은 상간녀를 만나며 진작 저와 이혼할 계획을 세웠던 것인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전부 빼돌려 놓은 상황이었거든요. 어차피 누구의 이름으로 하든 부부 재산은 공동 소유였기에 대부분 남편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미 살고 있는 집까지 남편이 저 모르게 대출을 받아놓은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전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남편놈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몇 천만 원만 받고 끝내야 했습니다. 다행이라면 제가 남편 몰래 모아둔 돈이 있어 남편놈과 상간녀에게 받은 위자료를 합쳐 아이들과 살 수 있는 월세로 된 원룸과 몇 달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당장 일자리를 구해 일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저에게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었거든요. 아이들을 낳고 집에서 가정주부로 생활하며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자격증을 따놓았던 게 도움이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를 한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아니었어요. 일단 아직 어린아이들이 있으니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이 불가능했기에 시간제로 일을 하게 되니 세 사람이 살아가기는 정말 빠듯했거든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제가 부득이하게 일 때문에 집을 비워야 할 때면 첫째가 저 대신 둘째를 돌봐준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없는 사이 첫째 아이는 제 동생을 씻기고 간식까지 챙겨 먹였으니까요.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제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나온 사회는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니었어요.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의 특성상의 문제도 있었지만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제가 돌보는 할머니께서 치매를 앓고 계셨는데 식사를 챙겨드리는 도중에 갑자기 자기 목걸이가 없어졌다면서 저를 의심하며 머리끄덩이까지 잡은 것이었어요. 게다가 가지고 왔던 국까지 제 머리에 쏟아부었고요. 이년아, 내 큰 목걸이 어디다 뒀어? 니년이 훔쳐갔지? 당장 내 목걸이 내놓지 못하겠어? 내 큰 목걸이 내놓으라고! 여사님, 제가 목걸이를 어디에다 뒀다고 그러는 거예요. 전 훔친 적 없다고요. 그 소리에 방박에 있던 할머니의 아들이며 며느리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 목걸이가 없어졌다니. 이것이 내 큰 목걸이를 훔쳐갔지 뭐냐? 내가 봤어! 당장 내 목걸이 내놔! 요양보호사님, 경찰은 안 부를 테니까 좋은 말 할 때 훔쳐간 저희 어머니 목걸이 내놓으시죠. 저희 엄마 치매라고 우습게 보고 저희 안 보는 사이에 목걸이 훔쳐가신 것 같은데 저희 그리 만만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우리 엄마 목걸이 내놓으라고! 저 그런 일 없거든요. 제가 뭐하러 남의 물건을 훔쳐가요. 그리고 여사님 치매인 거 잊으신 거예요? 그 말을 정말 그대로 믿으시냐고요. 저 억울합니다. 진짜 이 여자가 좋게 이야기하려니까 안 되겠네. 우리 어머니 그렇게 치매 심하신 편도 아니고 정신 말짱할 때가 더 좋았거든? 좋아. 그러면 우리 이 방에 설치한 CCTV 확인해봐도 되겠지? 그거 보면 아줌마가 우리 어머니 비싼 큰 목걸이 훔쳐갔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겠네. 여보, 당장 확인해보자. 이런 것들은 말로 해서는 안 된다고. 경찰에 신고해서 제대로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해. 이래서 없이 사는 것들한테는 잘해주면 안 된다니까. 아무리 잘해줘도 이렇게 뒤통수나 치고. 그렇게 확인된 CCTV에서 진짜 범인을 알게 되었죠. 할머니가 금목걸이를 누가 훔쳐갈까봐 당신 베개 밑에 숨겨놓은 모습이 녹화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할머니의 아들이면 며느리까지 저의 눈치를 보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저기 요양보호사님, 아무래도 저희가 실수한 것 같네요. 이젠 오해도 전부 풀렸겠다. 앞으로 계속 나오셔서 저희 엄마 잘 돌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저희가 우회해서 그랬던 거니까 설마 속 좁게 이런 일로 마음에 담아두고 그런 거 아니죠? 앞으로도 우리 어머니 잘 부탁해요. 아니요. 저 관둘게요. 그리고 여사님이 치매가 심하지는 않기는요. 힘도 세고 난폭하셔서 다른 요양보호사님들도 여기 안 오려고 하시는 거 전부 아실 텐데요. 가뜩이나 여사님 난동 피우실 때마다 매마고 그러느라 다쳐서 병원 다녀와도 병원비도 안 받고 참아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도둑년 취급까지 받으면서 이러고 있을 이유가 없네요. 그리고 저보고 없이 산다고 하셨죠? 그러신 그쪽 분들은 돈도 많으실 텐데 왜 제가 여사님 때문에 다쳐서 병원 다녀와도 그동안 모르는 척하면서 병원비 주신다는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계셨던 건가요? 진짜 구질구질한 게 누군데. 당신들이 그딴 소리 하냐고. 나도 우리 가족한테는 귀하고 소중한 존재야. 당신들한테 무시당하면서 도둑년 취급받을 이유 없다고. 난 관둘 테니까 보호자들께서 다른 요양보호사 잘 구하도록 하세요. 이 집에 온다는 요양보호사님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왜 도둑 취급까지 받으면서 일을 해야 하는지 그때는 정말 속상하고 서럽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관두게 되자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오는 것인지 제가 크게 몸살에 걸려 알아눕고 말았죠. 약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아이들의 말소리와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깼는데 제대로 물을 짜지 않아 축축한 물수건이 이마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제가 잠이 든 동안 제 이마에 올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들이 벌이는 다음 행동에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아픈 엄마를 챙기겠다면서 아이들이 저 대신 저녁 밥상을 차려 두 아이가 힘을 합쳐 상을 들고 저에게 오는 것이었어요.
어설픈 솜씨로 준비한 거라 그릇에 엉망으로 푼 밥에 김치밖에 없었지만 엄마를 생각하는 아이들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혜진이랑 제가 엄마 밥 먹으라고 차려왔어요. 엄마, 혜진이랑 오빠랑 같이 밥 먹어요. 엄마 아프다고 차려준 거야? 혜동아, 혜진아, 엄마가 잘 먹을게. 정말 고마워. 저는 그때까지 정말로 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밥 한 숟가락을 떠 목구멍으로 삼키려는데 그만 콱 목이 막히더니 눈물이 나오고 만 것입니다. 엄마, 왜 그래요? 아직 많이 아파요? 그러면 우리 빨리 병원 가요. 제가 아래 내려가서 택시 잡을게요. 엄마, 혜진이가 엄마 옷 가지고 올게요. 잠깐만요. 아이들의 말에 저는 두 아이를 꼭 껴안고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버틸 수 없을 만큼 많이 힘들고 아프긴 했지만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힘이 생기더라고요. 아니야. 엄마가 우리 혜동이랑 혜진이가 차려준 밥이 너무 맛있어서 그래. 엄마 이제 하나도 안 아파. 다 나았어. 엄마한테 맛있는 밥 차려줘서 혜동이 혜진이 정말 고마워. 저는 그날 저희 아이들이 차려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을 먹으며 기운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나갔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의 일로만은 생계가 유지하기 어렵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야간 일을 더 잡자니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워낙 힘든 일이라 무리가 될 것이 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디 파트타임으로 일할 곳이 없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정말 제 인생을 뒤바꿀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게 됩니다.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딸 때부터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는 언니가 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언니가 저에게 전한 소식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죠. 자기야, 놀라지 말고 들어. 자기한테 진짜 좋은 소식이 있어서 내가 급하게 연락한 거야. 좋은 소식이요? 나도 지인 소개로 자기한테 이야기해주는 건데 다리 한쪽이 불편한 어르신이 있는데 입주해서 케어해줄 사람을 찾는다고 하나 봐. 그런데 인양반이 엄청난 부자라 재산이 많다네. 사실 아직 혼자 움직이시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남편이며 자식이면 전부 일찍 떠나서 혼자 있다가 사고라도 날까 봐 그게 걱정돼서 사람을 구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말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딱히 없어도 되고 그냥 집에 입주해서 같이 생활하면서 말동무나 좀 해드리고 외출할 때 같이 나가고 식사 때 챙겨드리고 그런 사람을 구하는 것 같아. 일주일에 2~3번 왔다 가는 오래 일하신 가사도우미분은 따로 있다고 하니까 청소나 살림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어르신이 귀찮은 건 딱 질색하셔서 서류 준비해서 어디 연결하고 신청하고 이러는 걸 번잡하다고 싫다고 하셔. 그냥 당신이 직접 월급 주는 직원으로 채용해서 쓰고 싶어 하시나 봐. 그래서 자기 사정 말하니까 아이들도 데리고 와서 같이 입주해서 살아도 된다고 했어. 당연히 휴일은 챙겨줄 거라고 하시고 돈 많은 양반이라 그런지 월급도 많아. 한 달에 400만 원씩 준단다. 그 정도면 대기업 다니는 사람 월급이랑 비슷한 거 아니야? 어때? 이만하면 정말 괜찮지? 언니, 저 그 일 할래요. 제가 꼭 하고 싶어요. 안 그래도 사실 요즘 힘들어서 다른 일이라도 파트타임으로 알아볼까 했었는데 언니, 정말 감사해요. 자기야, 울지 마. 지금까지 씩씩하게 잘해놓고 이제 울긴 왜 울어? 사실 우리 애아빠랑 애들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건데 나도 챙겨줘야 할 가족이 있으니까 남들 거면 차라리 자기한테 소개해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야기한 거야. 네, 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제가 언제 맛있는 밥 한번 사드릴 테니까 만나요. 그래, 알았어, 자기야. 나 이제 일하러 나가봐야 해서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 네, 언니. 저는 그렇게 갑자기 찾아온 행운을 붙잡고 면접을 본 후 친한 언니가 소개시켜준 여사님 집으로 아이들과 입주해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근로계약서도 쓰고 살고 있던 원룸도 정리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역시 잘 사는 부잣집은 다르더라고요.
무슨 영화나 드라마에 나올 법한 넓은 정원에 으리으리한 집이 딱 봐도 입을 다물지 못하겠더라고요. 게다가 저와 아이들이 쓰라고 내어준 방도 정말 좋았습니다. 저를 고용하신 여사님이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방도 2개나 내어주시고 방 근처에 넓은 욕실과 화장실도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은 그 전에 살던 원룸보다 좋은 집에 살게 되어 좋다고 아주 신이 나 있었어요. 엄마, 여기 천국이에요. 뭐 천국? 아니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집이야. 대신에 여기 집주인이신 여사님 말씀 잘 들어야 해. 여사님이 특별히 우리 여기 살게 해주시고 엄마 월급도 주시는 분이니까. 알겠지? 네, 엄마. 그렇게 저는 여사님 집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약간의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했어요. 사실 제가 면접 볼 때도 느낀 것이지만 제가 간병을 하게 된 여사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여사님, 많이 부족하겠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바라시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히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디 갔어요? 오늘 공휴일이라 유치원이랑 학교도 다 닫았을 텐데 아이들이 보이지가 않네요. 아, 혹시 여사님 계시는데 불편하실까봐 아이들 보고 방에 있으라고 했어요. 그러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예전에 원룸 살 때도 둘이 자주 있어봐서 괜찮아요. 아유, 뭐야? 그래도 앞으로 우리 집에서 몇 년은 일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쓰나? 어떻게 크는 아이들을 계속 방 안에만 있으려고 그래? 아이들이 한창 뛰어놀 나이인데 갑갑하지 않겠어요? 마음껏 돌아다녀도 되니까 밖에 나오고 싶으면 나와서 지내라고 해요. 저기 마당에서도 좀 뛰어놀고.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면 제가 너무 죄송해서요. 여사님께서 불편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괜찮아요. 아이들 데리고 들어온다고 했을 때부터 이미 각오한 일이라고.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겠어요? 다른 곳은 전부 돌아다녀도 되고 내 옷방이랑 내 방에만 안 들어오게 하면 돼요. 나도 어디 사람 북적거리면서 사는 게 어떤 건지 구경 좀 해보자고. 사람이랑 부대끼면서 사는 게 하도 오래돼서 그게 어떤 건지도 까먹어버렸네. 여사님의 배려에 저는 아이들을 방에서 나오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그동안 여러 일을 겪으며 눈치가 빤해졌는지 처음에는 여사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하더라고요. 뭐 며칠 후 여사님이 자기들을 예뻐한다는 걸 알고 본색을 드러내며 개구쟁이 같은 모습으로 바뀌긴 했지만요. 그런데도 저희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말썽도 피우지 않고 얌전한 걸 보고 여사님은 가슴을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동안 도대체 무슨 고생을 어떻게 했기에 아이들이 저렇게 눈치가 빤하고 철이 일찍 들었냐면서요. 그리고 또 한 번 저희 가족과 여사님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생기고 맙니다. 저와 여사님, 아이들이 같이 외출을 하고 집으로 와서 제가 여사님 발을 씻겨드리려고 하는데 큰애가 같이 저를 돕겠다면서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둘째도 여사님 발을 씻겨드리겠다고 나서더라고요. 엄마, 나도요. 나도 할머니 발 씻어줄래. 안 돼. 그냥 둘 다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어. 너희들 자꾸 그러면 여사님이 불편해하신단 말이야. 나는 괜찮아요. 어디 우리 꼬맹이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이 할머니가 좀 볼까? 네, 할머니. 할머니, 제가 오빠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아니야, 내가 더 잘해. 그래, 둘 다 정말 잘하네. 아유, 장한 것들.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여사님 발을 정말로 열심히 닦아드렸습니다. 마녀 어설퍼 제대로 닦아드리진 못했지만 그래도 여사님은 연신 잘했다면서 칭찬해 주셨죠. 그렇게 여사님과 지내다 보니 저희는 얼마 안 가 여사님과 가족 같은 사이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사님도 제가 이야기해 저희 사정에 대해 자연스레 알게 되었고요. 이상하게도 여사님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 편하게 느껴져 저도 모르게 제 이야기를 술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사님께 부탁해 편히 말씀 놓으시라고 말씀드리며 여사님이 저의 이름을 부르게 해드렸고요. 여사님이 나이가 지긋하셔서 제게 가족이 있다면 아무리 못해도 저희 할머니 뻘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여사님 집에서 일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까. 저에겐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건 정말 저의 인생을 뒤바꿀 일이었어요. 그날은 여사님이 아이들에게 간식을 사주고 싶다고 하셔서 다 같이 산책도 할 겸 가까운 편의점에 다녀온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거실에서 쉬며 저는 여사님과 아이들이 먹을 차와 간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사님이 저희 둘째 행동에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희 둘째는 제 지갑에 든 물건을 꺼내 가지고 노는 걸 좋아했는데 그날도 여사님 앞에서 자연스레 제 지갑을 꺼내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 딸아이가 노는 모습을 구경하시던 여사님이 저희 부모님 사진을 보더니 화들짝 놀라시며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정혜야, 이 사진 어디서 난 거니? 여기 사진에 있는 이 두 사람 너랑 무슨 관계야? 아, 그거 저희 부모님 사진인데요. 갑자기 그건 왜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네가 우리 수혁이 딸이란 말이냐? 네가 정말 수혁이 딸이야? 여사님이 저희 아빠 이름으로 어떻게... 그러자 여사님은 눈물을 흘리시더니 다급히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를 코앞에 두고도 못 알아봤네. 정혜야, 내가 네 할미다. 내가 바로 네 친할미라고. 뭐라고요? 여사님이 저희 할머니시라고요? 분명히 아빠가 저희 할머니는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정말로 여사님이 저희 할머니세요? 사실이냐고요? 그래, 내가 네 할미다. 그러면 우리 손녀딸이 나 미워할까봐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나 보네.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이 할미가 늦게 알아봐서 미안해. 미안하다 정혜야. 할머니. 저희는 그렇게 서로를 꼭 끌어안고 한참 동안을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도 놀라 저희를 안고 같이 울더라고요. 할머니는 그런 저희 아이들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된 후 할머니에게 왜 저희 부모님이 시골 어촌에서 저를 낳고 살게 되었는지 그 사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처음 만났을 당시 저희 아빠는 명문대를 다니는 학생이었고 저희 엄마는 고아에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으로 할머니의 보시기에는 저희 엄마는 당신의 며느리로 받아줄 수 없는 변변치 않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물려주신 사업으로 그때도 할머니는 대단한 집안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빠가 엄마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데리고 왔을 때 반대를 하셨다고 해요. 결국 아빠는 엄마와 살겠다면서 집을 나가버렸고 할머니도 그런 아빠가 괘씸해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후회를 하게 된 계기는 저희 아빠와 엄마를 찾으려다가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 충격에 할머니는 쓰러지셨고 몇 년 동안 병마와 싸우느라 저라는 존재를 찾을 생각도 하지 못하셨다고 해요. 그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를 절며 지팡이를 짚게 되셨고요. 게다가 할머니가 저희 아빠와 엄마를 찾았을 무렵에는 제가 살던 어촌 마을도 사라지고 없는 상태여서 저에 대해 알 방법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상해서 알아보니 그때 행정 처리에 오류가 있었던 것인지 아빠와 엄마 사이에 형제나 부모가 없다고 나와 제가 보육원에 맡겨졌던 것 같더라고요. 그 후 할머니는 진작 저희 아빠와 엄마 사이를 허락할 걸 후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떠나고 혼자 살게 된 것도 하늘에서 벌을 주시나 보다 생각했다고 해요. 저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할머니는 부모님을 먼저 보낸 저를 보며 많이 미안해하셨고 앞으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할머니가 저와 아이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라면서 저를 만나기 위해 할머니가 그동안 죽지 않고 살아있었던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가족이 모두 죽고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 할머니를 만나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왜 할머니를 보며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친근하게 느껴지고 좋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제 할머니니 그냥 본능적으로 저도 모르게 끌리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 할머니도 저와 비슷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이들까지 입주해서 들어온다는 말에 혼자인 사람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까지 하나
가여운 마음에 받아주었다고 해요. 그러다 저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막상 보니 남 같지 않고 너무 좋고 끌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풀며 그날부터 다 같이 할머니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답니다. 그동안 있었는지도 모르는 존재였지만 서로 너무 그립고 보고 싶었던 존재였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세 가족에서 네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후 할머니와 유전자 검사를 하며 제가 할머니 손녀인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런 저희 행복을 방해하는 뜻밖의 복병이 등장하고 맙니다. 제가 할머니를 찾았다는 소식을 어떻게 안 건지 전화번호까지 바꾼 저에게 전 남편 놈이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꼭 할 말이 있다면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만나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소송해 아이들 양육권을 뺏어올 거라면서요. 그래서 전 어쩔 수 없이 전 남편 놈을 만나주게 됩니다. 그런데 쓰레기는 어쩔 수 없는 쓰레기인지 전 남편 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당신 부자 할머니 만났다면서. 그것도 그냥 부자도 아니고 뭐 재벌 비슷한 큰손 할머니라면서.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동안 내가 결혼해서 당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준 값을 좀 줘야겠어. 당신 할머니 재산에 비하면 그리 큰 돈은 아니고 그냥 코푼 휴지값 정도야. 한 5억 정도면 될 것 같아. 내가 말한 돈 잘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랬다가는 아이들 양육권 전부 내가 뺏어올 테니까 잘 사는 집 전부인 둔 덕에 또 내가 이런 덕을 보네? 아이들을 빌미로 저에게 돈을 요구해 오다니. 전 남편 놈은 정말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 남편 놈은 몰랐을 겁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제가 이젠 더 이상 과거의 그 아무것도 모르던 순진한 여자가 아니란 사실을요. 그리고 저에게는 이미 든든한 뒷배인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그래서 전 남편과 만나 있었던 일들을 전부 할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분노하셨고 전 남편 놈을 제대로 혼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제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어 소변을 지릴 정도로요. 그렇게 저와 이야기를 끝내신 할머니는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박 대표인가? 난데 오랜만에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줘야 할 것 같아. 별일은 아니고 자꾸 주변에 똥파리가 날아다녀서 좀 잡아달라고. 그 똥파리 다시는 내 새끼 앞에 얼씬 못하게 만들어주면 돼. 할머니와 전화가 끝나고 얼마 뒤 전 남편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했어요. 그러자 전 남편 놈은 제가 자기가 말한 돈을 주기 위해 만나자고 한 거라 생각한 건지 아주 신이 나 있더라고요. 전 남편과는 서울 외곽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전 남편 놈을 만나자마자 그놈의 기대를 와장창 깨뜨려 버렸습니다. 내가 말한 5억은 잘 준비된 건가? 하하, 하긴 아이들이랑 살려면 나한테 그 정도는 해줘야지. 안 그랬다가는 내가 우리 아이들 전부 데리고 올 테니까. 5억? 5억은 무슨 5억? 내가 미쳤다고 너 같은 놈에게 그 큰 돈을 줄 것 같아? 그리고 네 주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뺏어갈 건데? 내가 이럴 때를 대비해 네 놈이 마지막에 우리 집 떠나면서 아이들 밀쳤을 때 아이들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단서도 다 끊어놨었거든? 우리 아이들 너 때문에 그때 충격받아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어. 그런데 법원에서 그런 네 놈한테 양육권을 줄 것 같냐? 요즘은 양육권도 자식들 의견 중요해진 거 알지? 한마디로 네가 무슨 짓을 하든 우리 아이들 너한테 뺏길 일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만나자고 한 것도 앞으로 괜히 전화해서 나나 우리 아이들 괴롭힐 생각하지 말라고 부른 거고, 안 그랬다가는 내 인생이 아닌 네 놈 인생이 나락으로 갈 거라고 경고해 주려고. 뭐야, 이게 진짜 너 나한테 혼나고 싶냐? 카페에 손님도 없겠다. 뜨거운 맛 좀 볼래? 하지만 전 남편 놈의 협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바로 저희 할머니가 나타나셨으니까요. 사실 전 남편을 만나러 오면서 할머니도 같이 왔었거든요. 누가 감히 우리 하나밖에 없는 손녀딸한테 손찌검을 하려들어? 게다가 저는 할머니랑만 같이 온 게 아니었어요. 바로 할머니가 고용한 경호원분들도 같이 왔었거든요. 카페가 조용했던 것도 이곳이 할머니 소유라 하루 동안 장사를 하지 않고 비워둔 상태였기 때문이었죠. 경원들은 저를 때리려고 한 전 남편을 보자마자 재빨리 팔을 꺾어 제압하며 할머니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 놈은 겁을 먹고 쩔쩔매더라고요. 이거 왜 이러세요? 놓으라고요. 어디 방금 전에 한 이야기 다시 꺼내봐. 우리 손녀한테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그 더러운 주둥이로 나불거려 보라고. 감히 바람 피어서 우리 손녀도 모자라 증손주들 눈에까지 피눈물 흘리게 만들어 놓고 감히 돈을 노리고 협박을 해?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놈이 말한 5억이고 뭐고 난 땡전 한 푼 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네 놈이 우리 애들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려고 내가 한 가지 한 일이 있는데 네 놈 매장에 들어가 있던 쇼핑몰들에서 얼마 전에 전부 입점 취소됐지? 그걸 어떻게긴. 네 놈 하는 짓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내가 네 놈 어떤 놈인지 알리고 전부 취소시켜버리게 만들었지. 내가 이래봬도 아주 발이 넓거든. 알고 보니 네 놈 입점시켰던 쇼핑몰들에서도 네 놈 샵에서 산 물건들이 문제가 많은지 고객들한테 자꾸 항의가 들어와서 입점 취소시키려고 했었다고 하지 뭐야. 게다가 여자들 입는 옷 판매한다는 놈이 바람까지 펴서 지 마누라 피눈물 흘리게 만들었는데 그거 소문나면 쇼핑몰까지 피해 있고 난리가 날 텐데 미쳤다고 네 놈이랑 계속 일을 하려고 하겠어? 고객들이 그 사실을 알면 쇼핑몰까지 피해 입는다고 아주 학을 떼더라. 이제야 네 놈이 누구를 건드린 건지 감이 오냐?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넓은 아량으로 저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사실 계속 매출이 떨어져서 회사가 어려워지고 있었는데 입점했던 쇼핑몰들에게서도 갑자기 입점까지 취소시켜서 회사가 당장 망하게 생겼다고요. 직원들 월급 밀린 지도 오래됐고 회사 임대료도 못 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사람 만나서 돈 달라고 협박하게 된 겁니다. 저 이러다 진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그거 아주 꼬시네. 내가 미쳤다고 우리 손녀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든 너 같은 놈을 도와줄 것 같냐? 바람 피우지 않고 우리 손녀랑 잘만 살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거 아주 쌤통이다. 다시 한번 우리 손녀 딸한테 찾아와서 못살게 괴롭혔다가는 네 놈 인생 사는 게 얼마나 고단한지 알려주게 만들 테니까 내 말 똑똑히 기억하는 게 좋을 거야. 이 상종 못할 개만도 못한 놈아! 전 남편 놈은 할머니 말에 겁을 먹고 경호원분들이 놓아주자마자 줄행랑을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에게 연락하는 일도 없었고요. 그리고 얼마 후 전 남편을 알고 있는 지인에게서 듣게 된 소식은 아주 통쾌한 것이었습니다. 전 남편의 쇼핑몰은 결국 망하게 되었고 그러자 상간녀가 전 남편 재산을 들고 도망을 갔다는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 전 남편 놈이 상간녀와 살기 위해 저와 오랫동안 이혼을 준비하며 본인 재산을 전부 상간녀 명의로 빼돌려 놓았더라고요. 가족도 아니고 남을 뭘 믿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멍청한 행동 덕에 전 남편 놈은 알거지가 되어버렸고요. 빚만 잔뜩 짓 빚쟁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 남편은 간신히 고시원 생활을 하며 다시 청소 일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일하는 곳으로 빚쟁이들이 자꾸 찾아와서 취업한 곳마다 잘리고 현재는 노가다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할머니와 아이들과 매일 새로운 추억을 쌓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떠나고 불행했던 저의 인생에 다시금 행복이 찾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여성 의류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해요. 사실 남편 회사가 잘 되었던 것도 저의 도움이 컸거든요. 초반 쇼핑몰 홍보며 상품 개발이며 제품 사진 찍는 일까지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할머니가 제 사업의 투자자가 되어 적극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분간은 아무 생각 안 하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예정이긴 하지만요. 그러면 여기서 그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